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해요의 혜윤입니다. 오늘 돌아온 만큼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던 이 먹방과 그리고 좀 요 카스 그래도 라이트 양심 있죠. 라이트를 곁들인 그냥 토크를 얘기하려고 영상을 좀 켰어요, 여러분. 자, 보여드릴까요? 아, 저거 이렇게 해서 따라서 마셔도 맛있도록 맥주는 자 여기다 준비했으니까 따라보시나요? 오, 넘친다. 어떻지? 자, 이렇게 해서 마시겠습니다. 아, 맛있다. 오늘은 이 초밥 세트를 준비했는데 오마카세 세트라는 걸 팔던데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처음 시켜보는 곳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점 먹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런 연애는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으로 이번 주에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회피형의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 일단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회피형 저도 만나봤거든요. 제가 만났던 연애 중에 회피형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쨌든 그걸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뭔가 좀 의견을 좀 나누거나. 근데 회피형들의 특징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일단 자기의 감정이 다 추스러들 때까지 뭔가 대화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미칠 노릇이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저는 너무 맛있다 근데 참치 이렇게 먹고 싶어. 어떤 식이냐면 일단 싸워요. 어쨌든 상대방이 서로 잘못을 했으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점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잠수를 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일단 스스로 잠수를 타요.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이 좀 약간 사그라들 때까지. 근데 제가 경험했던 그런 회피형의 연애는 처음에는 뭐 하루, 두 번째는 뭐 3일, 세 번째는 5일, 뭐 7일, 10일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한 2주 정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싸웠는데 2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물론 어렸을 때 만난 거라서 그게 좀 용납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은 그거 진짜 용납 못할 것 같아요. 회피형들의 특징은 자기 혼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답을 먼저 내려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30대 그리고 이제 20대들 이런 연애는 안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회피형의 남자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회피형의 여자도 똑같아요. 회피형을 가진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다.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뭐 술 좋아하거나 그런 이제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두 번째는 나를 바꾸려는 사람은 저는 좀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향이 같은 사람이 끌리긴 하지만 저도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매력 있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MBTI가 ESFP거든요. 근데 그 반대 MBTI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INTP라던가 INTJ 등등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매력 있어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 연어 보세요.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는데 근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처음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좋아하고. 근데 거기서 좀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약간 맞춰서 자기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냥 그걸 어느 정도 이제 통합하고 그냥 안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름 때문에 사랑에 빠졌던 경우를 생각하면서 그걸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점점 그 다른 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래서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래서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MBTI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답답해하는 거죠. 왜 저럴까? 왜 쟤는 저렇게 할까? 하면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서로 이제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나를 너무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좀 저는 약간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서로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삶이 있는데 물론 바꿀 수도 없거니와 바꾸는 과정에서 진짜 얼마나 많은 분쟁과 트러블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연애는 정말 어렵다. 이런 사람은과 연애하지 마세요. 세 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존감? 열등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되게 멋짐이나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해 주기보다는 뭔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일 때 그 상대방한테 갖는 그 열등감이 드러나는 그런 연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보다 직업이 좋다거나 상대가 나보다 뭐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럼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그런 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냥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커리어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못하고 열등감처럼 표출되는 그런 연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보다 외모적으로 더 뛰어나?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한 건데 나중에는 뭔가 그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작아지고 그걸 또 상대한테 안 좋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하는 연애가 결국 오래 갈 수 없는 연애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연애도 다 경험을 했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20대 때는 뭔가 좀 쉬운 일 같았는데 30대가 되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모든 게 다. 그 와중에 너무 맛있네요. 올해 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일단 저의 계획은 뭐 올 연말에는 바르셀로나 갔다 온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컨텐츠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있는데 일단 바르셀로나 가서 브이로그를 좀 찍어올 생각입니다. 가기 전부터 찍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의외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친구 많은 사람도 친구 많은 이성과 연애했을 때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많은 건 돼요.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면은 그런 자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30대 연애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저만 힘든 건가요? 어렵네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난 자리에 가면 싸울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너무 나를 100% 완전히 바꿔가면서까지 하는 거라면 불가능하죠, 사실. 어느 정도 수준 하에서. 문어? 괜찮은데, 여기?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은 연애하기 힘들다. 이게 들고 먹을 걸. 연애하기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근데 물론 나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상대방들에게 어떤 상대였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답이 나오겠죠? 연어. 연어가 아니라 장어. 너무 맛있다. 구독자 3,000명 되면 라방도 하려고요. 다음 영상은 바르셀로나 가기 좀 직전에 찍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만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 준비해 올게요. 안녕.